내가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았구나. 아, 나도 이런 작가가 되고 싶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제가 요즘 진짜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메말랐냐면 이게 개인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 이것도 노화 현상 중 하나일까요? 예전에 저는 영화도 엄청 많이 보고 노래도 많이 듣고 막 혼자만의 감성에 찌들어가지고 오만 망상들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그려보고 싶은 그림도 많았고 저만의 어떤 예술적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런 감각도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노래도 거의 안 듣고 영화도 진짜 제대로 보는 건 1년에 한두 편 정도? 영화 같은 매체보다 요즘에는 막 짧은 영상들 있죠. 쇼츠나 릴스 같은? 근데 그런 콘텐츠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효율성에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하게 되고 빨리 결과를 내는 것에 확실히 좀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야지 좀 차츰차츰 쌓이는 이 감성 있죠. 그런 감성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봐도 옛날만큼 좀 즐기지도 못하는 것 같고 저만 그런가요? 제가 어느 순간 이게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이런 감성이 너무 메말라 있으니까 나 이러다가 좀 그림도 못 그리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순간까지도 온 적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잃어버린 감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림 에세이를 읽고 있어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의 이 감성 충만한 에세이를 읽고 있으면 되게 공감 가는 내용도 많고 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으로서 아, 이 작가님은 어떻게 이 그림에 대한 영감을 얻으시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이런 작가가 되고 싶다. 아, 나도 이런 걸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한국 갔을 때 루이스 맨도 작가님의 전시회를 봤었던 것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기념품 샵을 가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서 루이스 맨도 작가님이 쓴 이제 그림 에세이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바로 보자마자 사서 읽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도 제가 한참 동안 잊고 살았던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감각? 우리 주변에 굉장히 사소하게 있는 것들로부터 영감을 얻는 그런 감각들이 좀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제가 또 최근에 본 그림 에세이가 있는데 마쓰다 미리의 오늘만 산다 시리즈예요. 이 책도 일러스트 작가이자 에세이를 쓰시는 작가이신 마쓰다 미리 작가님이 이제 쓰고 그리신 책이거든요. 이 시리즈 책을 읽고 나서 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나. 좀 약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게 이제 이 책이 총 2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은 도넛샵에서 일하는 점원이자 만화가인 스유쿠사 나스코라는 주인공의 이야기고, 2권은 40대 싱글 직장인인 사와무라 히토리라는 사람이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저는 특히 1권이 되게 좋았거든요. 주인공인 나스코는 낮에는 도넛샵에서 일하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아버지랑 둘이서 같이 살게 되는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저녁을 같이 먹고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만화를 이렇게 그리고 자요. 사실 저는 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소하게 살아가는 듯한 이 주인공에게 공감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어쨌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더 살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고 이렇게 좀 약간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인데 최소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더니 당연히 좋은 결과도 있지만 점점 감성이 없어지고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인간미 떨어지는 약간 로봇이 되는 느낌이 된다고 할까요? 특히 저는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치명적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성장과 발전? 어떤 세속적인 것에 몰두되어 있던 저에게 잠시 멈추고 내 주변, 내 과거, 내 환경,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 한 에피소드에도 주인공인 나스코 씨가 그린 만화 속 주인공이 치매에 걸린 노인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 자신을 잃어간다는 것. 과거가 희미해진다는 것. 그래도 그건 절대 미안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늘 슈가 도넛을 주문하던 거, 옛날에 잠시 미국에 살았던 거, 이런 거를 기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나를 잃었을 때 누군가가 나의 과거를 기억해 준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우린 충분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닐까? 어쩌면 그것이 성공한 삶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진짜 소셜미디어 보면 갓생 사는 사람들, 뭐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좀 약간 잠시 멈추고 일상을 천천히 흘려보낼 때, 내 내면과 내 주변에 집중을 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지, 뭐가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해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책들처럼 내 일상과 생각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저는 또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인스타툰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림 에세이 형식으로 이렇게 좀 기록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연재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쯤에 가면 진짜 할 정도로의 어떤 그런 반전도 있다는 거? 근데 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음악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장르의 음악들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내가 몰랐던 것들을 들으면서 영감을 받고 싶어서, 음악도 저는 사운드 클라우드로 되게 많이 듣거든요. 사운드 클라우드에는 프로 뮤지션들 말고 아마추어 뮤지션들도 자기 작업물을 되게 많이 올려요. 그래서 가끔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너무 좋은 음악 하시는 분들 발견할 때도 있거든요. 진짜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뮤지션 발견한 느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일기를 쓰고 있어요. 컴퓨터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다 쓰고 있거든요. 요즘 너무 이렇게 다 디지털로만 뭐 소통을 하고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고 하니까 내가 디지털에 좀 절여진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좀 하루에 디톡스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싶어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하고 하루를 되돌아볼 때만큼은 손으로 직접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좀 다른 감각을 자극을 시키고 싶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요즘 말라 비틀어진 저의 감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 이것저것 소소하게 한번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다른 감성을 가질 수 있어요. 감정을 정말 절실히 표현하는 작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분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님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대표적으로 뭐 과학 일러스트나 의료 일러스트, 인포그래픽 일러스트, 뭐 이런 쪽이 좀 그렇겠죠. 뭐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이란 건 절대 아니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각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감성을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감성을 충전하고 계시나요? 감성이 말라 비틀어진 저는 이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